네, 질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참사 직후에 국정조사를 했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저는 허석권 증인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네, 서강청장입니다. 네, 재난 상황에서 통제단 가동이 왜 중요하죠? 통제단 가동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웬간하면 여러 가지 그 임무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처의 임무를 조정하고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긴급 구조에 관한 현장 긴급 구조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통제단이 가동이 되어야 재난안전법상의 육상재난 대응의 전권을 소방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응 단계나 비상 단계 발령이 소방 내의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제단은 소방 바깥의 자원들까지 지휘하고 통제하는 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방은 이전까지는 대응 단계와 연계해서 선제적인 통제단 가동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이 선제적 통제단 가동의 기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PPT 보시면요. 소방청이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에 시도 소방본부에 하달한 문서입니다. 이게 대응 단계에 따라서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의견을 제출한 시도 소방본부 절반 가까이가 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우려가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VIP 지시다라고 하면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까지 강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재난대응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회피할 수 있어서 재난대응법상의 재난대응 체계가 완전히 형해화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들은 제가 있을 때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뒤에 이제 학습을 해보니까 그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Q&A 형태로 만들어서 시도에 전부 다 설명까지 한 그거 것으로 제대로 된 알고 회의 있습니다. 자료도 안 남아 있어서 제가 회의 자료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회의 자료 있습니다. 회의 자료 그럼 제출을 해주세요. 왜 제출 안 하세요? Q&A 자료 있고 아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이 선택적 통제단 지침만 도입하지 않았어도 오송 참사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통제단 개선을 대응 단계하고 이렇게 과거에는 연동돼 있던 걸 연동되지 않은 것은 과거에 운영을 하면서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계속 조직 내부에서 노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침 개정 이후에 통제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침 계약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방청이 이제 기상특보와 통제단을 연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주의보가 발령되면 서통제단이 가동이 되고 경보가 발령되면 본부통제단이 가동되고 41조 위험구역의 설정, 42조 강제대피 조치, 43조 통행 제한 이 사건의 참사의 핵심이죠. 이런 재난안전법상의 지역통제단 권한을 모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호청교의 홍수주의보 발효가 14일 17시경이고 홍수경보 발효가 15일 4시경입니다. 14일 17시경부터 통제단 가동이 됐으면 서통제단장이 재난안전법상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을 하여 오송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말씀하신 지침 개정을 통해서 통제단 운영이 효율화됐으면 오송 참사 같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야죠. 은인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13일부터 전국의 집중호우가 1단계 발령 중이었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소방청에서는 13일부터 중앙 긴급 통제단이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통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통단은 지원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지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통제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중앙 서통제단 가동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가동되지 않았던 걸 가동됐다고 해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이 지금. 그 부분은 충북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동되지 않은 지침에 걸로 알고 대해서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 지침에 따라서 충북에서는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고 그 지침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선택적 통제단 지침을 내린 이후에 이 긴급구조 대응계획도
그 긴급구조 대응계획 지침이 다 망가졌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어도 출동장비 점검이나 위험지역 확인만 하고 소방청이 나서서 통제단장이 재난대응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송 참사의 결과예요. 자꾸 변명하시면서 이게 뭐 논쟁적 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그 지침의 결과가 어땠는지 숫자와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집중호우 당시 청장님 계실 때죠. 지자체가 제대본 245개 운영했어요. 소방지역통제단 몇 곳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12개 운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본과 지역통제단으로 이어지는 지역재난 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지침 이후에. 인명피해 없어서 통제단 가동 안 했다?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오산, 서산, 당진, 광주 북구 다 통제단 가동 안 됐습니다.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산청도요. 제대본 가동되고 3시간 30분 있다가 통제단이 가동됐어요. 이 지침에 따라서 효율화됐다고 하면 여기가 다 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이 다 통제단이 가동이 됐었어야죠.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 지휘관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통제단 가동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서 하게 두니까 아무도 통제단 가동 안 하고 긴급구조 책임 회피하고 결국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없으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고 소방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결정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겁니다. 중대본도 제대본도 기상특보 발령되면 자동으로 가동되게 돼 있어요. 현장 지휘관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조건이 충족이 되면 통제단을 가동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과하다 싶을 만큼 예방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데 오늘 보시면 오늘 나온 업무 보고에도 이 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침이 첫 번째 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발방지 대책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오송 참사를 만들었던 원인이지? 저는 소방이 나쁜 취지로 이 지침을 개정했을 거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침 개정을 통해서 오송 참사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통제단이 항해가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미 몇 년 전부터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소방은 똑같이 업무 보고의 첫 번째 대응으로 개선 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개선 대책이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이태원 참사, 제2의 오송 참사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할 테니까 소방청 차원에서 통제단 문제 제대로 개선 대책 다시 마련하는 필요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조금 그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는 통제단 가동 이전에 소방청에서는 긴급 대응팀이 그 24시간 상시 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러면은 통제단 가동 전의 단계인 상황 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이 부분을 통제단으로 격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24시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가동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송 참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집중호우 때까지 통제단 가동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용해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장관님. 저 오송 참사 직전에 그 행안부에서 최고 단계 비상근무 실시라는 공문을 충북 재난대책